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11월 초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거의 확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 한켠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역금융 장세가 조만간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 것은,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사계절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꺾이는 과정이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이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장세도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금융장세, 역금융장세가 아니고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조금 오늘 생소한 내용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익히 여러분들, 여러 뉴스나 경제 관련한 채널에서 접하신, 개념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적장세 요 세 가지 국면으로 주식시장을 나눠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 우리가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사계절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고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접하신 내용이고 상식 수준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우라카미 구니오가 주식시장을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처럼 구분을 해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장세는 이제 봄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적장세는 여름, 역금융장세는 한 가을, 그리고 역실적장세는 한 겨울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기간 중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금융장세 때는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경제가 확 침체되었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 초저금리, 양적 완화를 쓰면서 완화적 정책을 쓰면서 실적이나 경기는 하강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우리 작년 코로나 쇼크 때 경험을 했죠.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그게 전형적인 금융장세의 모습이고 작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증시토크에서 자주 다루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제 실적장세입니다. 실적장세는 조금씩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정책을 조금씩 쥐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최근 한 2010년 이후부터 해서는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든가 같은, 전반적으로 완화적 정책을 조금씩 조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경제가 올라오니까 소비도 늘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시중의 유동성이 중앙은행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통화 승수, 통화 회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늘어나면서 경제가 그런 대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더 본질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금융장세는 좀 짧아요. 돈 풀고 막 이런 게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실적장세는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 중에 그 일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역금융 장세는 이때 정도 되면 금리가 초고금리 상황에 있게 되고요.
양적 완화 수준이 아니고 테이퍼링 수준도 아니고 양적 긴축. 예. 우리가 2018년, 19년 경험했던 그 양적 긴축 채권을 다시 회수하면 하는 예, 그러한 과정이 다시 그러니까 채권을 다시 시중에 풀면서 예, 돈을 회수하는 예,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경기는 좋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힘없이 쿡쿡 꺼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역금융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마치 뭐 우리 10월처럼 예, 가을 분위기처럼 왠지 모르게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예, 기온은 있긴 한데 뭔가 좀 예, 주식시장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요 예, 역실적 장세라고 해서 예, 경기와 기업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예, 약세 국면이 증시가 예,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의 폭락 수준의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 시점에서는요, 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다음에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길게 이야기 드렸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역금융장세, 과연 지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금융 장세가 되려면요, 조건이 초고금리, 그리고 양적 긴축과 같은 좀 뭐 강제적인 예, 유동성 흡수,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만, 아직 테이퍼링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경기가 꺾이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추정이죠. 그 추정 때문에 역금융 장세가 시작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도기에서는요, 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만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유동성 랠리, 금융장세의 어떤 타성에서 약간은 뭐랄까, 상승 속도가 좀, 예, 그 이전 유동성 랠리처럼, 금융장세처럼 강하지가 않게 돼요. 뭔가 이제 꿀렁꿀렁꿀렁, 그 흐름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중반에 금융장세 속에 사람들은 경제는 개판인데 왜 주가가 오르냐? 예, 주가가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실적 장세 들어가면요,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예, 좀 경사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과도기에서는 별별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 앞서서 주식시장 사계절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경제나 기업 실적이 선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 승수가 증가하게 되고 좀 뭐랄까 조금 줄어든 유동성을 예, 시중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예,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예, 저는 좀 이러한 과정이라고 봐요. 갑자기 로켓 날아왔다고 해서 이거 쭉쭉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로켓을 쏠 때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도 발사됐잖아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1단 로켓 있고 2단 로켓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동성 랠리 속에 1단 로켓가 예, 쭉 힘을 써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이제 1단 로켓 버리고 이제 실적과 경기라는 예, 2단 로켓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1단 로켓을 떨굴 때 우리가 우주 관련한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예, 막 올라갈 때 1단 로켓 분리할 때 우주선이 전체적으로 막 진동이 있어요. 툭툭 하고 막. 그러면 주인공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2단 로켓 점화하는 순간 뭐 또 뭐라 그러죠? 중력 가속도 붙어가지고 얼굴 막 일그러지고 이런 힘든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도기입니다.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뭐랄까 좀 투자 마인드를 흔들게 하는
또는 가끔은 이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어떤 그 대폭락장은 좀 한동안 걱정은 하진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긴 시각에서 이제 제가 큰 청사진을 제시해 드린 건데, 아마 그 어떤 시점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역금융 장세니까 이제 조만간에 뭐 대폭락장 푹 올 거다, 뭐 이제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장세를 꽃 피우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역금융 장세, 그리고 역실적 장세, 그 과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테이퍼링이 끝날 때쯤이나 기준금리가 인상할 즈음에 이 지표가 어떤 시그널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로 빠르게 넘어가는 과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가 있죠.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 미국 국채와 2년 미국 국채의 금리를 중요하게 보자라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 이제 두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당연하겠죠? 은행 예금도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예금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질 때, 그런 때가 있어요. 200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19년 여름, 그게 이제 꺾이고 나면은 시장에 좀 충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시점이 2022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 대략 추정하기에는 2022년 중반 정도에 근처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것은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또 이렇게 축소되다가도 다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매끈하게 축소가 된 때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축소되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90년대 한 거의 10년 가까운 호황장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실 때요, 벌써부터 역금융 장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실적 장세도 아직 꽃피우지 못했구나,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시고, 다만 요 지표만은 계속 지켜보자.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실적 장세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요 지표가 예상외로 빨리 꺾였다, 그럴 경우엔, 역전이 됐다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실적 장세가 짧고 이제 역금융 장세가 빨리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매일같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뜨문뜨문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시장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시장이 훈훈하지요? 시장이 오늘 이렇게 반등에 성공해서 마감하면 이런 느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은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애청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만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 지수가 됐든 개별 종목이 됐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직전의 고점을 뚫은 W자긴 한데 한쪽 엉덩이가 이렇게 더 올라간, 이거를 소위 저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짝꿍댕이, 짝 히프, 짝 히프 패턴.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설 확률이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오늘 성공하게 된다면, 예, 짝꿍댕이 패턴, 이게 저도 짝꿍댕이입니다. 아유, 한쪽 허리가 아파요. 자, 이 패턴이 완성되길, 이번 주에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